오케이. 네.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네. 자, 오늘은요, 부동산 공부는 아니고, 제가 오늘 임대차 계약 종료 물건이 2개가 맞물려가지고,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. 뭐, 아파트는 아니고요.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이죠. 원룸이죠, 원룸.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.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는요,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한 의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이 원룸 임대차 계약 종료하고 새롭게 임차 계약을 맺을 때 직접 현장에 방문한 적은 거의 없고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들,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임대인, 집주인의 신상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인을 괴롭히고 직접 보겠다고 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. 뭐 이러면 되겠죠. 그런데 또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건 또 아니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의정부, 수원 여기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?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,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. 요즘에 뭐 깡통 전세니 사기극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의심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원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층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들 중에서 저한테 전세 보증금을 현금 박치기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. 이분들의 대출 상품을 보면 한 분은 국민주택 가계대출이었고요. 또 한 분은 카카오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이었습니다. 제가 놀라운 것은 특히 국민주택의 이 대출은 전세 보증금 100%를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도 없이 방을 빼버렸다 이 말이죠. 왜냐하면 이 보증금은 집주인이 국민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100% 대출이라는 거예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임차인들에게 1억 원, 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의정부, 수원 원룸 전세는 쌉니다. 1억 원 이하의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주 용이하게 이루어진다. 이것을 느꼈습니다. 현재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거 유형의 원룸에 전세를 구하시는 30대 청년 계층들께서는 이 자금 대출,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큰 부담 없이 1억에서 1억 5천 이하 정도의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자금이나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해주더라. 이거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주는지 집주인이 빼주는지 마는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않았음에도 뒤에 들어오시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어요.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후발 임차인의 대출을 해주는데 이런 소액 1억에서 1억 5천 이하의 전세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 신경을 쓰지 않더라. 그런데 하나 요구하는 것은 전입세대 열람, 이것 때문에 전 임차인의 주소를 빼나가 달라, 이것을 요구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장기순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전세 보증금을 집 주인이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겠다,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. 한마디로 이사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주소를 빼가는 것을 하나의 무기수단으로 활용하더라, 이겁니다. 제가 오늘 느낀 점은요, 임차인들이 집 주인의
신상이라든가 재정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, 두 번째로는 이런 소액 전세보증금 대출은 정책자금이나 은행 측에서도 활발하게 대출을 해주더라,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네,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